네, 안녕하세요. 네, 예스맨입니다. 항상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항상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5월달 가정의 날입니다. 가정의 날에 또 특집으로 또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EBS에서 은퇴하고 왔더니 아내가 코인으로 26억 원을 벌어 나왔다라는 내용 기반으로 한번 영상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어찌 보면 멘탈 방송인 거죠. 4월달에 별로 안 좋았으니까 5월달에 가정의 날에 또 화목하게 또 보내시라고 이번 영상 보시면서 또 깨달음을 많이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영상 내용은 2018년도 때 기반으로 만들어진 영상이고요. 예, 보게 되면 자, 고령자 중에 노후 준비는 전부 되어져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짧고 굵게 이야기하면 부부 중에 둘 중에 한 명은 무조건 투자를 하고 있으면 그나마 괜찮은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둘 다 안 하고 있으면 결과값은 정해져 있죠. 노후 준비가 거의 안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대부분 50, 60 세대까지는 대다수의 국민연금의 가입자율 부분이 좀 다소 약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게 국민연금이 시행했던 시점도 매우 늦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아무래도 IMF 세대를 겪었던 부분이다 보니까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또 사용을 했던 사람들도 꽤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빈곤적인 추이는 좀 피해 나가기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부 중에 한 명이 무조건 투자를 좀 하고 있다라고 하면 항상 응원을 해주시고 항상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렇게 화이팅 해주는 목소리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열심히 하겠죠. 뭐가 됐든 간에. 그래서 이 내용에서는요, 이다은 씨라고 이제 출연을 하게 되는데, 암호화폐로 26억 원의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 이분의 이제 투자와 투기에 있는 기준점이 명확하다라는 걸 또 볼 수가 있었는데요. 투자는 가치를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동안에 투자 속에서 시간이 가면 가치가 올라가는데, 투기는 내일 모레를 보면서 이렇게 200만 원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뭐 10배 가길 바랄 뿐이다. 이건 투기이지 않냐? 라고 이렇게 또 자기만의 기준점을 명확하게 또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왜 투자를 왜 했냐를 보게 되면 내 미래에 따른 불투명성에 따른 언급을 또 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내가 그 주변에서 이제 할머니 분들을 좀 보다 보니까 폐지 줍고 있는 부분을 좀 보았다. 그러니까 내 미래가 생각보다 좀 불확실성이 좀 있다 보니까 투자 부분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자기만의 투자적인 마지노선도 명확하게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과하지 않게, 그리고 너무 빚을 많이 내면서 하는 건 너무 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투기 형식으로만 안 가면 충분한 노후 자금으로 비트코인도 충분히 될 거다라고 이제 그 자체적으로 또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밀어붙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성과가 나왔다라고 하고요. 이제 이분이 이제 잘 성공이 되다 보니까 항상 또 좋은 결과물이 계속해서 나왔던 이유도 돈을 많이 벌면 그 많이 번 거에서 남이 바라볼 땐 되게 행복할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게 생김으로써 또 다른 여러 가지 스토리가 또 만들어집니다. 그게 불행으로 갈지 행복으로 갈지는 여러분들의 지혜로움, 생활적 지혜로움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즉 빚도 어느 정도 갚아주었고 그 다음에 남편 시계도 사주었다. 그러니까 가정의 불화를 어느 정도 커버를 본인이 했죠.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안 하고 그냥 나만을 위해서 다 쓰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수익을 받는데도 불구하고도 서로에 있는 수익을 부부와 공유를 요즘 안 하는 세대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게 이혼 사유까지도 극단적으로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 지혜롭게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돈에 대한 개념도 좀 바뀌었다고 합니다. 예, 보다 보니까 이 돈이 생기면서 마음만 먹으면 풍족하게 좀 생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주변 친구들에 따른 생각도 한번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보게 되면 여기서도 비트코인이 그렇게 돈이 될 줄은 나도 몰랐다라는 김순일 씨와 그 다음에 고미자 씨도 나는 왜
길을 닫고 살았을까 후회가 막심하다고 합니다. 저렇게 정보를 빨리 알아서 26억 원을 벌 수 있었다고 하면 일찍 투자를 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자, 이분은 어찌 보면 잘 풀린 케이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표현하고 싶냐면요. 자, 2017년도에서 18년도 요 시즌이 어땠습니까? 대부분 반짝 오르고 반짝 내려갔는데 요 시점에서 팔았다라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러고 친구가 바라보는 시점과 당사자는 다릅니다. 네.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친구는 결과값만 봐요. 그리고 당사자는 이 고통적 기간이 엄청 길잖아요. 그쵸? 이 길어요, 생각보다. 이 평균 기간이 3년 정도를 존버를 해야 된다는 게 여간 쉬운 게 아닙니다. 예, 그쵸? 그리고 이때까지 단맛쓴맛 고통하고 기회비용도 어마무지하게 날렸을 거예요. 그런 거를 애초에 이분들은 잘 모르죠. 그냥 결과값만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분들도 나중에 이제 가볍게 이제 누구나 손쉽게 돈을 벌었다 또 뭐 그렇게까지는 보진 않겠지만 대부분 이제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벌었다고 하면 시작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 학습은 기본으로 해야 되고요. 반복 학습도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장이 움직이는 걸 시장이 안 좋았을 때도 좋았을 때도 계속 지켜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 여성분, 저 다큐를 보면서 이 여성분한테 저는 배울 수 있는 점은 뭐가 있었냐면요. 자, 투자와 투기 부분에 따른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과하게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투자를 오랫동안 하다 보면 경험치가 좀 쌓이게 되는데 여기서도 최대값이 존재를 하고요. 내 한의 최대값이 존재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투자 부분에 이제 시즌이 제일 좋았을 때 시즌이 제일 나쁠 때를 둘 다 경험을 해보다 보면 최대 손실률에 내가 대처하는 방안과 방법 부분을 어느 정도 체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최대일 때도 그 대처 방법을 체득하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매번 언론이 떠들 때 한 중간 정도의 시작을 많이 하세요. 이 트렌드와 일치를 해서 보게 되면요. 검색 트렌드와 일치해서 보게 되면 대부분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쌓이다 보면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최대값과 내가 할 수 없는 최대값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에 있는 여성이 생각보다 투자를 할 때 더 실패율을 재조정을 하면서 낮아지겠죠. 근데 대다수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최대값을 되게 만만하게 생각을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최대값에 있는 선을 무작정 넘겨버리는 구간대가 생깁니다. 어느 시점에 많이 생기냐면요. 대부분 신입 때와 비슷합니다. 신입 때 뭐라고 합니까? 나는 프로젝트도 막 하고 싶고 막 여러 가지 뭐 하고 싶은 게 많아. 근데 나는 저기에서 복사기 막 돌리고 전화 받기 하는 거 난 싫어. 라고 하는 애들이 좀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 경험치가 한 몇 년 안 쌓였는데 과하게 투자를 할 거라고 했으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깨지더라도 연봉이 최대 2년치를 넘기지 말 것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죠. 왜냐하면 인생의 그래프가 있어요. 그래프가 있는데 이 그래프가 생각보다 이 차트랑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게 왜 사람들이 투자 실패할 때 회복이 안 되는 구간대가 왜 생기냐면 이런 기준점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거. 이걸 풀어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그래프가 있는데 A라는 친구 그래프가 있고 이게 나예요, 나. 그러면 어떻게 되면 얘가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처럼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 요렇게 성장을 해요. 근데 내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알트코인처럼 한번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요 포인트 때 실패를 하게 되면요. 요렇게 됩니다. 왜 그러냐? 이때 실패할 때 대출 다 갖다 써버렸기 때문에 미래에 있는 치를 썼기 때문에 친구가 결혼하거나 어떠한 뭐 부동산을 사거나 이런 가장 큰 인생의 전환점에 있는 걸 내 주변에서 그걸 내 눈으로 또 보잖아요. 그러면 그때 인생이 허망하게 느낍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내 인생 이럴 바에는 차라리 극단적인 선택을 좀 해보자 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 수익성에 있는 이런 변동성이 많이 생길 때는 달콤한 유혹이 많이 생기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대값과 내가 할 수 없는 최대값을 딱 정해놓고 한다고 하면 그렇게 많이 무너지진 않아요. 그래서 욕심을 충분히 제어하면서 하라는 것이죠. 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 투자 방법은 결코 여기에서 또 끝나는 게 아니고 이어집니다. 어떻게 이어지냐면 비트코인이 2014년도 때 여전히 투자하셨던 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어땠을까요? 지금 다른 삶을 살고 있었겠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깨달은 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던 사람은 내 인생에 변화가 없겠죠. 마찬가지로 제가 이걸 왜 준비를 했냐면 여기에서도 알 수 있는 깨달음은 새로운 게 생겼으면 투자 포지션을 무조건 가져가라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어떻게 가져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요, 그냥 한 달치 월급 정도를 가져가세요. 이거 가지고 막 어마무지하게 돈을 벌 것이다라는 그 미래적 관점은 누구나 예상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냥 한 달치의 월급을 그냥 없다라고 치고 새로운 부분이 생겼을 때 이렇게 투자를 해보시면 그게 좋은 결과든 나쁜 결과든 간에 시간이 답을 알려주게 될 것입니다. 근데 매일같이 보지는 마세요. 그러면 팔고 싶어지거든요. 그럴 때는 한 5년, 10년 뒤에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 2019년도, 18, 19년도 때도 이제 그 땅 따먹기, 어스 이런 게 좀 인기였잖아요. 그런 게 그래도 한 5배, 많게는 20배까지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그날이 다시 안 온다라는 보장성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내 포지션과 그리고 새로운 게 있었다고 하면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용인을 해야 내 인생의 변화점에 있는 포인트가 한 포인트가 생기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 일집만 하다 보면 포인트가 발생하는 게 없잖아요.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를 보더라도 작가가 전환점과 포인트를 하나하나씩 넣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내 인생의 변환점을 좀 주려고 하면 그 포인트를 하나하나씩 좀 넣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중요한 건 생각보다도 실행력도 중요하다라고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비트코인이 다 비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난 뒤에 자녀한테 만약에 물려준다고 하면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이걸 해줬어 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듣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 새로운 상품이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시가총액도 벌써 이제 1,000조 원이 넘었기 때문에 이 시장은 어찌 되었던 간에 성장통은 있겠지만 계속해서 자산적인 역할을 충분히 하면서 성장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서만 보지 마시고 미래적으로 좀 보시면서, 그리고 내가 너무 많이 미래에 있는 자금을 땡겨서 쓸 거라고 하면 충분한 생각과 그 다음에 나의 인생의 전환점과 들어가는 비용까지도 다 계산을 해본 뒤에 적절한 레버리지와 그리고 가성비 있는 투자 방식을 고려를 해서 투자하는, 그리고 웬만하면 건강한 투자를 저는 지향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매우 좋은 성과가 나올 거예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대출 부분까지는 썼는지까지는 확인은 안 되지만 그래도 과하게라고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정의 날 기반으로 이번 영상 한번 만들어 보았고요. 항상 저는 그래요. 돈을 벌었다라고 해도 인간은 혼자 살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의 부분에 또 밉더라도 이제 가정의 날은 웬만하면 한 번 더 가족을 되돌아보는 시간으로 좀 가져가 보시고, 그리고 이번 투자적인 추이에서도 내가 현재까지 있는 성적표에서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그거를 보면서 한번 되물어 보세요. 그럼 거기에서도 힌트를 찾을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